여러분 완벽하게 평평하고 매끄러운 티타늄 판재를 방금 절단기로 잘라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아주 깔끔하게 잘렸겠죠? 맞아요. 마치 종이를 자르듯 아주 깔끔하게요. 그런데 절단기가 지나가고 나자마자 그 평평했던 금속판이 막 감자칩처럼 순식간에 휘어져 버립니다. 아, 현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순간이죠. 그렇죠. 당황한 당신은 무거운 쇳덩어리를 그 위에 올려두고 며칠 동안 억지로 평평하게 막 짓눌러 봅니다. 하지만 무거운 것을 치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시 튕겨져 올라오겠죠. 네, 금속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혹은 아주 뚜렷한 기억력을 가진 것처럼 원래 휘어졌던 그 감자칩 모양으로 다시 튕겨져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제조업 현장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아주 골칫거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걸 해결하려고 금속을 거대한 진공 화덕에 넣고 무려 8시간 동안이나 펄펄 끓여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금속의 고집스러운 기억을 단 10초 만에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열을 단 한 방울도 가하지 않고요. 와, 그건 정말 제조업의 시간 계산법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에서 파헤칠 주제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중국 광동에 있는 지능형 장비 전문 기업 그 마하트, MAHTMA가 어떻게 정밀 레벨링 교정 장비로 이 마법 같은 일을 상원에서 구현해냈는지 말이죠. 오늘 다룰 자료가 꽤 방대하죠? 네, 엄청난 산더미를 저희가 대신 읽고 정리했습니다. 마하트의 기술 문서부터 까다로운 유지 보수 가이드, 그리고 한국의 모아 커팅에서 진행한 실제 산업 현장 상담 사례 분석 리포트까지 샅샅이 뒤져봤거든요. 모아 커팅 사례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다루기 엄청 까다롭다는 티타늄 그레이드 4 등급, 심지어 두께가 겨우 0.12mm밖에 안 되는 초박판을 어떻게 길들이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고민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얇은 두께면 사실 거의 종이장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거부터 파헤쳐보죠. 도대체 왜 금속을 곧게 펴는 게 이토록 어려운 문제인 겁니까? 제가 방금 감자칩에 비유하긴 했는데 모아 커팅 리포트를 보니까 이 0.12mm짜리를 자르고 나면 무려 4에서 6mm나 휘어버리는 밴딩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에서 흥미로운 점은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차분해 보이는 금속의 내면이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스트레스요? 금속도 스트레스를 받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3mm 휨 현상은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문제는 억지로 펴놔도 다시 돌아가는 현상, 즉 스프링백 복원 현상이죠. 아, 여기서 제가 종종 쓰는 비유가 하나 떠오르네요. 그 지관통에 둥글게 꽉 말려있던 포스터를 처음 꺼냈을 때 상황 말이에요. 아하, 포스터요. 아주 적절하네요. 포스터를 벽에 반듯하게 붙이려고 막 반대로 둘둘 말아보기도 하고 바닥에 눕혀서 두꺼운 전공서적을 며칠 동안 올려놓기도 하잖아요. 네네, 다들 한 번쯤 해본 경험이죠. 그런데 책을 치우는 순간 금세 다시 또로로 말려버리잖아요. 금속 내부에서도 이 지독한 포스터처럼 무언가 계속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 대체 금속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포스터 비유가 지금 금속 여부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 지독한 기억력의 정체가 바로 잔류 응력입니다. 네, 금속은 죄련되고 가공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물리적 압력을 받거든요. 이때 금속 내부의 미세한 결정 구조들이 찌그러지고 뒤틀리는데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고 갇혀버리는 겁니다. 아, 갇혀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저 채가운 은빛 철판으로 보이겠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수백만 개의 미세한 스프링들이 잔뜩 압축된 채로 당장이라도 튕겨나가려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와,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 폭발 직전이네요. 그러니까 절단기가 금속 한쪽을 자르는 순간 그 팽팽한 균형이 깨지면서 억눌려 있던 스프링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튀어오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 눈에 금속이 엿가락처럼 쉬는 걸로 보이고요. 세상에. 그럼 기존 제조업계에서는 이 분노한 스프링들을 도대체 어떻게 잠재웠던 겁니까? 가장 전통적이고 검증된 방법은 바로 열이었습니다. 진공 열 처리 방식을 썼죠. 아, 금속을 진공 상태에 거대한 가마에 넣고 엄청 뜨겁게 달구는 거요? 온도를 높이면 금속이 부드러워지니까 그 틈을 타서 응력을 빼낸다는 논리인가요? 정확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열 이완이라는 분자 단위의 작용인데요. 열을 가하면 내부 원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해요. 네네.
원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억지로 찌그러져 있던 결정 구조가 스스로 느슨해지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자리를 다시 잡게 되는 겁니다. 팽팽했던 스프링들이 열에 녹아서 흐물흐물해진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오, 원리만 들으면 아주 우아한 해결책처럼 들리는데요? 물리적으로는 우아할지 몰라도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최악의 병목 현상입니다. 모아 커팅 자유를 보면 이 공정을 한 번 거치는데 무려 7시간에서 8시간 이상이 걸려요. 잠깐만요. 8시간이요? 부품 하나 펴자고 공장 하루 일과를 콩채로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온도를 확 높였다가 그냥 꺼버리면 안 되나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서서히 온도를 끌어올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원자들이 재배치될 때까지 초고온을 유지도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냉각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식히는 시간이요? 네. 뜨거워진 금속을 갑자기 찬물에 넣거나 상온에 꺼내서 급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과 내부의 수축 속도가 달라져서 또 다른 응력이 생겨버려요. 새로운 스프링이 또 생기는 거죠. 헐, 기껏 없앴더니 또 생긴다고요? 맞습니다. 그걸 방지하려면 가마 안에서 아주 천천히 며칠에 걸쳐서 온도를 낮춰야 할 때도 있어요. 대량 생산을 해야 하는 제조업 입장에서는 진짜 피가 마르는 시간이죠.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열 처리에 8시간이 걸린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대량 생산 체제랑은 아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죠. 그렇다면 MHMTA는 금속을 용광로에 밀어넣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이 지독한 기억력을 지워버리는 걸까요? 기술 문서를 보니까 진공 가마가 아니라 상온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던데요. MHMTA 레벨러의 가장 핵심적인 혁신이 바로 그겁니다. 열 에너지를 전혀 안 빌리고 오직 물리적 힘의 교묘한 통제만으로 응력을 굴복시키는 소성 변형 방식을 씁니다. 물리적 힘이요? 네, 장비 내부를 보면 위아래로 지그재그 교차 배열된 여러 개의 정밀 롤러들이 있어요. 휘어진 금속 판재가 이 롤러들 사이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오, 롤러 사이로요? 네, 롤러들을 지날 때마다 금속은 위로 꺾였다가 다음 롤러에서는 아래로 꺾이는 과정을 아주 빠르고 연속적으로 겪게 되죠. 잠깐만요. 이 부분은 약간 납득이 안 가는데요. 금속이 이미 휘어져서 문제인데 그걸 펴겠다고 기계에 넣어서 위아래로 더 심하게 꺾어버린다고요? 네,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건 응력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금속에 무리를 줘서 결국 피로 파괴를 일으키거나 아예 또 부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직관적으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그냥 무식하게 금속을 꺾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굽힘의 진폭을 이용하는 겁니다. 진폭이요? 금속이 처음 롤러에 진입할 때는 기존에 휘어져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꺾어버립니다. 금속이 가진 탄성 한계, 즉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한계점을 의도적으로 초과해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억눌려 있던 스프링의 탄성을 아예 물리적으로 한번 박살을 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다음 롤러, 그 다음 롤러를 지날 때마다 꺾이는 각도, 즉 진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오, 점점 약하게요? 네. 처음에는 크게 출렁이다가 출구에 다다를수록 미세한 진동 수준으로 굽힘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이 교차적인 움직임이 뭉쳐있던 응력을 잘게 부수고 균일하게 재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와,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그 펄펄 끓는 사우나에 금속을 던져놓고 원자들이 스스로 이완되길 8시간 기다리는 대신에 네. 여러 개의 롤러가 금속의 결을 따라서 아주 체계적이고 강력한 스포츠 마사지를 해주는 거네요. 아하하, 스포츠 마사지요. 네, 우리가 근육 심하게 뭉쳤을 때 찜질방에 그냥 누워있는 것보다 마사지 전문가가 막 근육 결을 따라 물리적으로 꾹꾹 누르고 비틀어서 뭉친 곳을 강제로 이완시키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롤러가 금속 내부의 뭉친 힘을 물리적으로 꾹꾹 눌러서 풀어주는 겁니다. 이 물리적 재배치가 중요한 이유가 응력을 잠깐 억누르는 게 아니라 분포 자체를 새로 쓰는 거기 때문이에요. 아, 아예 새로 고침을 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렇게 마사지를 받고 나온 판재는 중력 방향으로, 즉 바닥에 세로로 길게 세워둬도 절대 스스로 휘어지지 않습니다.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평탄도를 얻게 되죠. 거기다 더 엄청난 장점도 있겠네요. 고온의 열 처리를 아예 빼버리니까 티타늄처럼 열에 민감하고 비싼 소재들이 겉면에 사나막이 생기거나 성질이 변해서 제품 망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모아 커팅 사례처럼 0.12mm 초박판 티타늄은 열에 노출되면 종이장처럼 타버릴 위험이 크거든요. 항공우주산업이나 정밀 의료기기 같은 분야에서는 이 상온 교정 기술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원리는 정말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자,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가장 냉혹한 기준은 결국 시간과 결과물이잖아요. 결국 돈과 직결되는 문제죠. 맞아요. 8시간짜리 열 처리를 스포츠 마사지로 바꿨을 때 이게 실제 공장 라인에 투입되면 시간표가 대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아까 진공 열 처리에 7시간에서 8시간 걸린다고 했죠. 놀라지 마십시오. 휘어진 금속이 마하트마 롤러 장비를 통과해서 완벽한 평탄도를 얻고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단 10초 내외입니다. 네, 10분이 아니라 10초요? 네, 10초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그냥 뭐 공정이 조금 개선됐다 수준이 아니잖아요. 1시간에 10개 만들던 걸 1시간에 360개를 만드라는 뜻인데 공장 시간 계산법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네요. 엄청난 경제적 차이를 만들죠. 납기일이나 비용 측면에서 아예 다른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결과물의 정밀도도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오차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고객사들은 이런 초박판 가공에서 2mm 이내 오차만 나와도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MHAITMA 장비는 그 기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0.2에서 0.5mm 이내의 초정밀도를 보장합니다. 와, 0.2mm면 샤프심 두께보다 얇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10초에 한 장씩 그 단단한 쇠를 위아래로 무자비하게 꺾으면서 뼈대를 부수고 재배치하는 엄청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건데 기계가 버틸 수 있나요?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그렇게 미친 듯이 쇠를 씹어 삼키면 기계가 엄청 요동치고 진동할 텐데 0.2mm 오차라는 게 기계가 덜컹하는 순간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MHAITMA가 왜 세계적인 브랜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물리적 폭력을 통제하는 게 핵심 기술력이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뼈대가 약하면 끝이죠. 아, 하드웨어가 중요하다. 네, MHAITMA 장비는 엄청난 하중과 진동 속도에서도 기계가 비틀리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걸 완벽하게 방지하는 극강의 안정적인 기계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뼈대 자체가 묵직한 바위 같다는 거군요. 게다가 동력을 롤러로 전달하는 고정밀 전송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보통 기어 기계들은 톱니바퀴 맞물릴 때 미세한 틈, 즉 유격이 생기거든요. 덜그럭거리는 그 틈이요. 네, 백넷이라고 하죠. 그게 진동을 만들고 오차를 키우는데 MRCK는 이 전송 오류를 극도로 최소화해서 모터의 힘을 오차 없이 직결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고급 제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알아서 조정하고요. 그러니까 극한의 고부하 환경에서도 0.2mm 정밀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만 진짜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기계가 왜 대단한지 알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공장 책임자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 10초의 마법을 도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나한테 맞는 모델을 찾아야죠. 그렇죠. 모아 커팅 사례를 보니까 장비 도입 비용이 대략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대더라고요. 네, 처음엔 좀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그 8시간짜리 열 처리를 매번 외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주 가공비, 부품 실어나르면 물류비, 납기 지연 페널티 다 합치면 5천만 원은 장기적으로 엄청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게다가 비싼 기계를 안 보고 덜컥 사야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국의 모아 커팅 김상경 대표를 통하면 아주 치밀한 사전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CAD 도면 시뮬레이션 말씀하시는군요. 네, 도면 보내면 기계가 이걸 어떻게 마사지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준대요. 심지어 오늘 내내 얘기한 0.12mm 티타늄 같은 예민한 소재도 중국 본사 공장이랑 연계해서 실제 샘플 테스트까지 해준다고 하니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철저한 사전 검증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검증이 끝나면 MRCK의 세분화된 라인업 중에서 내 공정에 딱 맞는 무기를 골라야 합니다. 소재 두께나 특성에 따라 설계가 아예 다르거든요. 자료 보니까 라인업이 꽤 흥미롭던데요. 공장의 통증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 나뉘더라고요. 일단 플래그십 모델인 위치 시리즈가 눈에 띄는데 지능형 CNC가 탑재돼 있고 오늘따라 티타늄 초박판처럼 얇은 소재에 특화돼 있죠. 맞습니다. 반면에 만약 여러분이 조선소나 중장비 공장을 운영한다면 위치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때는 최고급 모델인 로열 시리즈가 등판해야 해요. 핵심은 서버 유압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입니다. 서버 유압 하이브리드요? 이름부터 막 힘이 넘치는데 어떤 원리인가요?
쉽게 말해 두 가지 장점을 섞은 건데요. 유압 시스템은 무언가를 밀어내는 파워가 엄청나지만 미세 조절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서버 모터는 힘은 약해도 머리카락 단위로 위치를 제어하죠. 아하. 이 둘을 합쳐서 유압의 짐승 같은 힘으로 100mm가 넘는 두꺼운 철판을 짓누르면서도 서버 제어로 그 힘을 0.1mm 단위로 통제하는 겁니다. 와, 10cm 강철판을 10초 만에 주무른다니 미쳤네요. 이 밖에도 10인치 터치스크린이 달린 디럭스급 마스터리 모델도 있고 소량 작업하는 영세 공장을 위해 가성비 극대화한 베이그 모델도 있더라고요. 네, 공장 상황에 완벽히 부합하는 모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아주 치명적인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 그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유지보수 매뉴얼 읽다가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아이러니를 발견했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 보면서 좀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장비를 보세요. 지능형 CNC, 서버 하이브리드, 온갖 최첨단 스마트 기술이 집약된 미래 기계잖아요. 근데 매뉴얼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너무나도 아날로그적인 거였어요. 네. 기어랑 스프로킷의 윤활유 주기적으로 주입하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금속이랑 닿는 교정 롤러 표면 청소가 극도로 익스트림하게 중요하다고 적혀 있죠?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이 0.2mm 단위로 각도를 세팅해놔도 작업장 구석에서 날아온 먼지가 롤러에 쌓이거나 기름때 묻은 금속을 그냥 밀어넣어서 롤러가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네, 물리적인 이물질 때문에 롤러가 미끄러지고 스크래치가 납니다. 결국 최첨단 기술이 무색하게 불량이 쏟아지는 거죠. 8시간을 10초로 줄이는 마법을 깨버리는 법이니 결국 아주 하찮은 먼지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게 제조업의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는 통찰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진보해서 알아서 판단해도 결국 현실의 물리적 힘을 쓰는 장비잖아요. 그렇죠. 가상 공간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초적인 물리적 환경, 즉 롤러의 청결이나 윤활 상태를 통제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지능형 시스템도 스스로 걸레 들고 기계 닦을 순 없으니까요. 와, 뇌리에 확 꽂히네요. 매일 기계 닦고 기름치는 인간의 투박한 손길 위에서만 그 혁신이 완성된다는 거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조업의 거대한 골칫거리였던 휨 현상을 샅샅이 파헤쳐봤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그 스프링백 현상에서 출발했죠. 네, 진공가마에서 8시간 열 이완시키는 대신에 상온에서 롤러의 물리적 힘만으로 응력을 펴주는 MAHATM의 해법을 봤습니다. 10초 단축의 기적, 0.2mm의 정밀도, 그리고 치열한 롤러 청소의 중요성까지요.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난 열을 가해야만 변할 거라 믿었던 금속이 사실은 상온에서의 물리적 마사지만으로 10초 만에 완벽히 다스려줄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산업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억지로 열을 가하는 문제들 중에서 말이죠. 네, 단순히 물리적 힘의 재배치만으로 접근 방식을 바꾼다면 유해한 화학약품이나 막대한 에너지 낭비 없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산업의 그 진공 열처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며 이번 탐구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기는 낡은 방식에 의문을 품으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없는 탐구의 시간을 즐기십시오.